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0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한국경제 10월 2일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경기 집값 상승세에 다시 서울 자극할 것. 네, 내 집 마련 미루지 마라. 지난주에 있었던 지코노미 콘서트죠. 거기서 나왔던 전문가들의 의견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대선 앞두고 수도권 상승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기준금리 올려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임대차 3법 탓 공급 늘기 어려워. 눈높이 낮춰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코노미 2일차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있다 보니까 10월 4일자 기사에 또 한 번 더 올라왔는데요. 똘똘한 한 채 수요 더 몰려 강남, 마용성 다시 주목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이제 외곽으로 빠졌던 그 상승세가 다시 서울이나 이쪽 우리들이 이제 소위 많은 그 투자에 가장 좋아하는 그 선호 지역으로 다시 몰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코노미 콘서트 보시면 3기 신도시 입주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뚜렷한 집값 하락 요인도 안 보이고 신축 아파트 선호는 더 커질 것이다. 빌라 등 틈새 상품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금주 원픽 기사 시리즈인데 조금 다른 내용의 또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0월 7일자 기사고요. 내년 집값 급등 안 할 이유 없어라는 의견과 금리 올려 급락 가능성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항상 맞서왔던 것 같아요. 상승론과 하락론. 상승론의 이제 주된 요일자는 서울 아파트 입주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급등이 매매가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고가 대출 규제로 금리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과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악재고 빌라 오피스텔 입주 늘고 있고 집값 폭등의 수요 급감 상승보다 급락을 결정할 때다라는 하락론이 두 개 평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주택시장 하락이냐 상승이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여파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지금은 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상승 금액이 찍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고요. 사실은 이제 사실 내부적인 저는 동의는 하는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그 집값이 떨어질 만한 신호는 크게 많지 않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시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전 세계적인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론에서 좀 신중한 투자를 하시는 쪽을 좀 추천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조금 전망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몇 가지 시그널로는 지금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전세금 돌려주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한도 반토막나 내 집 두고 월세 살아야 할 판.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세입자 피해볼까 손 안 댔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7조 5천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속속 한도를 줄이기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출을 추가로 받기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투자의 방향에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도 꽁꽁. 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가 지금 들어갔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전년 대비 증가율 6%로 금융당국 제시함에 따라 추가 대출 여력이 7조 4천억에 불과하다라는 것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외국인 다주택자 2,000명 육박. 외국인 다주택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기사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8월 기준 아파트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은 1,961명에 달하고요. 이 중 1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은 2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생활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하고 실거주 현황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0가구 이상 가지신 분도 있다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안전한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이미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역설, 거래 끊긴 대치 잠실, 되레 가격 폭등. 사실 저는 이 기사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가격이 뭐 잠실 대치만 폭등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고 폭등한 수준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실거래가가 가끔씩 좀 높은 금액이 찍히고 있는 거지 이걸 시장의 금액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역설, 그래서 적용지역 거래가 지금 4분의 1 토막 났다. 당연하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으니까 거래가 더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꼭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지 않은 곳도 물량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토지거래제의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전세난으로 촉발됐는데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당분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집 상속받을 때 시가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그래서 사실 양도세를 활용하라, 상속세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절세하라 라는 기사였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시가 대비 30에서 50% 낮은 공시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속주택 시가 신고 시 매매 차익을 줄어들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양도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응을 하셔서 상속 신고를 하시라라는 뜻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규제 피하자. 미니 정비 사업 전성시대. 그래서 미니 정비 사업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두 가지가 큰 골자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고 도로에 붙은 저층 주택 20가구 이상을 이제 새롭게 정비할 때 혜택이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제곱 이하고요.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까다롭죠. 하지만 문제는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미니 정비 사업이 왜 인기가 있다. 지난주 기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111구 가로주택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쑥 올라가고 있고요. 속도 빨라지니까 공급 촉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증여, 다주택자 매도 건수 추월, 부의 대물림 부추긴 1년. 그래서 사실 증여가 지금 매도권을 추월하고 있다. 거기다 다주택자의 매도권까지 추월하고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증여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서울 증여 2만 4천 건 달할 때 다주택자 매도가 고작 1만 9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80% 양도세 물고 집 파느니 50% 증여세 내겠다. 그죠? 징벌적 과세로 오히려 매물만 잠기고 자꾸 지금 증여로만 그 시장이 옮겨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양도세 20%포인트 낮추면 아파트 매물 10만 개 쏟아질 것.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하시는데요. 정부는 단기 신축 공급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통 물량이 나올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중장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양도세 완화 등 단기 공급 대책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 법, 재건축하자라는 의견과 리모델링이 낫다라는 의견. 두 가지 좀 비교해서 나왔길래 좀 눈여겨볼 만해서 가져왔고요. 재건축은 지금 현재 3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30년이 안 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등급도 조금 더 완화됐죠. 그래서 재건축은 D하고 E 등급인데 반해서 이제 리모델링 ABC 등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완화돼 있죠. 그리고 법정 용적률 상환이 재건축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 없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가구별 전용이 40%까지 가능한 것이 리모델링의 장점입니다. 가구수 증가도 15%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는 재건축이 있는 반면에 이제 리모델링은 없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쪽은 있고 없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선호되는 건 있는데, 사실 정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은 사실은 이건 좀 불완전한 상태라고 저는 봐요. 이게 15년 지났다고 리모델링 해주기 시작하면 사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율 얻어내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가 좀 더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직 중축이 이제 수직 중축까지는 되는데 수평 중축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단지나 이런 데 있어서 계획이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갈등 있는 단지 늘고 있다고 하고요. 전면 철거 재건축은 고급화로 시세 차익이 높은 반면에 용적률 200% 넘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격 유지 리모델링은 30년 안 돼도 가능하지만 사업 속도 빠르고 단 문제는 층고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부모와 전세 계약 증여로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 대금을 주고받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명백하다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라는 기사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5년 새 이제 22배나 올랐다. 네. 재산세 상한이 30%죠. 재산세 상한은 30%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세금 폭탄 맞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올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2배 늘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년 전에는 이렇게 재산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가속도 붙은 집값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월간 이제 매매 가격 그 변동률 보시면 9월 전국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1.5% 기록을 했고요.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락 추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이제 좀 떨어지는 시점은 오다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데일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고요. 계획 물량 11%만 분양. 서울 올해 아파트 청약 가물의 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분양 연기된 서울 아파트 단지 보시겠습니다. 둔촌주공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영이 원래 4만 5천 가구 예정이 있었으나 9월까지 실제 분양이 5천 가구밖에 안 되니까 이 얼마나 작은 물량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대여급 단지들이 분양가 갈등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인상 가능성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런 기사도 조금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절반이 9억 돌파, 대출 규제권 진입.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에서 절반이 넘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내 집 마련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강북권 아파트 가격은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게 이제 고가에서 저가로까지 갔다가 다시 고가로 또 넘어오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강북도 집값 폭등. 1년에 1억 5천씩 올랐다.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 주인 가격이라 그래서 수요 공급이 극심한 미스매치, 이제 상승 소외 지역까지 가격이 끌어올렸고요. 지난달 서울 집값이 1.52%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 최대폭 상승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서초 40억, 송파 25억, 마포 20억, 강남발 집값 고점 돌파, 연쇄 확산. 집값이 바로미터가 되는 이제 강남에서 그 가격 천장에 뚫리자 연쇄적으로 지역이 최고가를 쓰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시장 평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한 것이 다시 서울 고가의 단지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3구서 집산 2030, 37%는 상속 증여로, 상속 증여 비율이 올 상반기 2030 세대가 서울 강남 3구에서 집을 매입한 3,400
그 건 가운데 증여 상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1200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36% 이게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계속 상속 증여로 지금 집을 사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기사 연이어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사라지는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강북구 4년 만에 98%에서 36%로 급감. 거래 비중에서 36% 줄었다고 하니까 사실 6억 원 이하 아파트 왜 의미가 있을까요? 신혼부부 우대 요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시세 6억이 넘지 않아야 하고요. 노도강 금강구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중하위권 가격까지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죠. 올해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39만에 그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공급이 가능할까 보니까 사실 올해 이제 전국이죠. 전국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56만 가구씩 공급을 늘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서울의 수도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물량이 조금 입주량이 줄고 있다는 그 기사는 연이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사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죠. 그래서 두 가지 논조를 같이 좀 이렇게 중요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전세대출 막히자 계약 파기, 월세로 내몰려.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쪼이자 수도권 및 곳곳의 전세난에 발동동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대출 못 받아서 계약금 날리기도 하고 있고 집주인 대기 세입자 잡거나 전세 보증금 줄여서 반전세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추세까지 좀 씁쓸한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 대한 것까지 규제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6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 6박. 올해만 1억 5천만 원 올라. 그러니까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내 집 마련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까지 옮겨간 것 같고요. 이 지역 집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시중의 전세 매물도 급감하면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올 들어 집값 11.98% 환란 직후보다 더 올랐다. 환란이 뭔가 봤더니 IMF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달 지금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제 1.52% 그리고 올해 누적은 지금 현재 11.98%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1년이나 2006년의 상승세를 추월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상승세 가파른지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빌라도 파느니 물려준다. 올 비아파트 증여 역대 최대치. 비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증여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과 다주택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 보니까 제3자에게 집을 파는 것보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런 추세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1인 세대가 937만, 첫 40% 돌파. 30대 이상이 99만. 1인 세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세대 비중 처음으로 40% 넘어섰고요.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1인 세대 비중에 노인이 가장 많고 혼인율도 감소 영향으로 30대 남성이 두 번째 비중이라고 합니다. 인구학자들은 3인에서 4인의 세대에 맞춰져 있는 조세 및 복지 정책 등을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 앞으로의 트렌드는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죠. 그럼 가구 수가 아직도 필요하고 있고요.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한 부동산의 이제 하락이 올 거다라는 전망보다는 현재 1인 세대가 늘어나서 가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는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시죠. 양도세 완화 국회와 논의.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겠다. 양도세 완화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이건 이제 1주택 이제 1인 가구 1인 소유 1주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개편을 마련하고 있고요. 기재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60%를 이제 소득세 수준을 낮추고 과세 체계에 전환
방안들도 검토될지도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사도 샤오에 나오면 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4년 새 7억 올라 15억 6박. 상위 이제 20% 아파트가죠. 이제 수도권의 상위 20%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죠. 지난달 수도권 5분위 아파트 값은 평균 14억 9천만 원에 달해서 거의 15억에 가까웠죠. 그래서 4년 새 7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파트 5분위 배율 이거 뭐죠? 상위의 그 5분의 1에 달하는 그 사람들의 금액이 하위 그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4월 현재는 6.3에서 9월까지 지금 5.5로 하락세. 요거는 저가가 금액이 그만큼 올라감으로써 요 갭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전에 한번 몇 번 기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분위 배율이 감소한다고 집값이 꼭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하위까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게 수치로 나타내고 있고 다시 또 상위가 상승하게 되면 5분위 배율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5분위 배율이 벌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5분위 배율이 줄어드는지만 지금 현재는 같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하는 치수라는 거 마침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의무화 안 하기로. 그래서 이달 말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리모델링 단지도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도 개방하고 임대주택 건립 등 선택 항목도 담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의무화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4인 가구 만점도 불안. 서울 강일 어반 최저 66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 강일 어반이 66점이다라는 걸 설명드리려는 것보다 청약 당첨 가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약 가점 만점은 이제 84점이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지 32점 받으시고요. 부양가족 수가 6인 이상이어야지 35점 받으십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지 17점 더해서 84점 받으시는 거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묻지만 청약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다음 기사 이제 있어서 연결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당첨 부적격 사례 증가하고 있고요. 사유 1위는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장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니까 가점 체계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작은 계획도 세워서 청약하셔야 한다라는 기사도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7일자 기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죠. 실수요자도 상환 능력 안에서 대출 받아야. 금융당국이 6일 이제 전세대출과 집산대출 등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 상환 능력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 20대로 번진 추격 매수. 영끌 투자 나섰던 30대 이어 20대도 거래 비중 6%대 넘어. 10명 중 7명이 갭 투자 나섰지만 시세 하락 때는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시장의 메시지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0월 8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추석 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오름세 주춤. 아파트 시황이죠. 서울 아파트 값은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시 또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같은 또 날에 실렸으니까 다음 기사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경매로 눈 돌릴까. 경매가 지금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 아파트 매매가 그 10.6%가 올랐죠. 그래서 천정부지 집값의 경매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금 조달하는 등 규제도 덜하다 보니까 8월 현재 아파트 낙찰가율이 106.7%. 그래서 감정가 대비 높은 금액 계속 연이어 낙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 차익도 가능,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 등 사전에 권리 분석 철저히 하고 계획한 금액으로만 입찰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경기 회복세 꺾이나 곳곳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 증가세 감소하고 있고요. 내수 경기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소비자 판매액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경기 하락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좀 시그널이 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한국 경제는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하방 위협에 증대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자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 가을 이사철 수도권 전셋값도 불안하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두려했던 전국 아파트값 매매나 전셋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 반전하고 있다라고 또 기사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매매가 선행지표인 전셋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돼서 매수 심리 확대할 자극할 우려도 있다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심의 속도 높이는 신통기획, 신속 통합기획의 약자라고 하죠. 오세훈표 주택공급 탄력받나.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했고요. 재건축 재개발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이제 좀 더 빠른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하겠다.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서울시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 부산, 충청, 강원 0.27% 이상 올라. 그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방에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 장기간 이어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불안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올랐다고 조금 그게 무조건 오른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기에는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이 기간 집값에 대한 어떤 향방이 많이 나타나는 단계니까 전국적인 집값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 2년째 매매가가 높아. 2년째 매매가보다 높다.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서울 아파트 전셋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셋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건지 정말 조금 시장에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8월부터 임대차법에 의해서 갱신한 그런 집들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때 전셋가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지도 지금 시장에서 매우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계속 좀 눈여겨보시고요.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전세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세 갱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월 8일자 매일경제입니다. 효과 없는 부동산 세무조사, 투기 적발 0.15%에 불과. 국세청 차원의 세무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적발 비율은 0.15%에 그치고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많이 세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들 대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그런 투기 사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미리 다 이렇게 상담을 받고 투자하시고 있기 때문에 금액들이 크시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 꼭 짚으셔야 된다는 거 연이어서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LH 공공주택 10만 5천 가구 사업 승인 받고도 착공 못해. 보상 절차나 조성공사 지연 탓으로 사업 아파트 승인 받고도 공사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 5천여 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큰 요소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주도 다양한 기사들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사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 이제 12월까지 많은 분들 12월부터 2월까지 움직이시는 전세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이번 기간에 매우 중요한 이슈는 전세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건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이제 정부의 또 정책이 나와서 여러분들 그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같이 해서 이렇게 시장 관련한 뉴스 그리고 세금 관련한 그런 칼럼들 꼭 눈여겨서 같이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꼭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금주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점점 날씨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관리도 잘 하셔서 현명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생활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